생후 1개월부터는요, 감정과 본능의 예측 뇌가 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요, 60일 이전에는, 50일 이전에는 아기가 울 때 그냥 응애, 응애, 응애 이렇게 울었어. 근데 50일 이후, 60일 이후가 되면 아기가요, 울음소리에 성질이 느껴져. 응애, 막 이런 거. 엄마들이 내가 뭐 잘못했나 봐. 막 이런 막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엄마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죠. 감정이 생긴 거죠. 감정. 근데 감정은 누가 가르쳐서 배우나요? 태어나서도요,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 삐죽거려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감정은 원래부터 있었는데요. 이때부터 표현이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때는요, 엄마들이 막 쩔쩔매요. 왜 쩔쩔매요? 뭐하러 쩔쩔매? 나 감정 표현은 당연한 거지. 그럼 그 감정 표현하면은, 엄마, 왜? 화났어? 열받아? 뭐가 부족해? 먹을 거야? 그럼 정 물려보고. 깨작거려. 졸린 거야? 그럼 재워보고. 졸린 것도 아니야. 그럼 노는 거야?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찾아내보는 거예요. 못 찾아. 애가 너무 울어.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안고, 그냥 버티는 거지 뭐. 근데 이제 애가 많이 운다고 해서 내가 막 우울증이 오고 이러면 안 되죠. 왜냐면, 애기에 대해서 내가 100% 알 수가 없어요. 초보 엄마가 어떻게 알아요? 저처럼 애기 한 2만 명 만져야 뭔가를 알지. 안 그래요? 네.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애기 신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애기는 그냥 불편하면 울어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가면 안 우는데 아빠 품에 가면 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운동 너무 많이 하셔서 몸이 딱딱해가지고 몸이 딱딱한 게 싫대. 이런 애들도 되게 많아요. 엄마의 말랑말랑한 가슴에 그렇게 폭신한 데 누워 자는 애들.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 애기는 품에서는 자는데요. 지 침대에서는 절대 안 자요. 침대가 너무 딱딱한 거야. 침대에 겉싸개 반 접어갖고 깔고 눕혀봐요. 왜 안 자요? 그러니까 아기들 중에서도 촉각이 민감해서 딱딱한 데서 못 자는 애기들도 있어요. 엄마들만 라텍스 좋아해? 우리 애기도 라텍스 좋아해. 왜요? 엄마 뱃속이 얼마나 말랑말랑하고 지가 움직인 대로 자궁이 움직였는데. 그리고 양수에 자기가 얼마나 헤엄치고 있었는데 부드러운데 좋아하지. 그래가지고 너무 운동 심하게 해서 막 가빠가 딱딱하신 아빠들 있죠. 막 그런 아빠들은 좀 아기가 안 안기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빠 몸 냄새가 엄마 냄새랑 굉장히 다르고 몸 냄새, 체취가 아기가 싫어하는 체취들도 있어요. 막 땀내나 담뱃내나 어떤 그 남성의 냄새. 그러면은 아빠한테 안 가요. 그러면 그 엄마는 육아를 완전 독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아빠는 뭘 해야 돼? 100% 집안일을 하면서 눈치를 살펴야 되는 거야. 엄마가 굉장히 고생이 좀 앞두고 있거든요. 아기가 싫어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기가 이제 감정의 뇌가 발달하잖아요. 그럼 아기가 엄마랑 마주면서 엄마가 이때 응시를 많이 해줘야 돼요. 아기랑 뭐 모빌 보여주고 막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막 그런 놀이 그렇게 아기가 놀 줄 몰라요. 이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기를 이렇게 안고 눈을 한 20에서 25cm 거리를 딱 두고 응시해주는 거예요. 아우 예뻐. 그러면서 이제 궁뎅이도 통통통 해주고 아이 예쁘다. 머리도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또 머리 만지는 거 싫어하는 애들도 있죠. 싫어하는 거 하지 말고. 그러면서 여기 위에다 이렇게 쿠션 같은 거, 소파 위에서 이런 쿠션 같은 거 하나 딱 두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앉혀가지고, 애기 여기 다리 이렇게 책상 다리처럼 이렇게 포개놓고 이렇게 앉혀가지고 세워놓고, 이쁘다 하면서 지그시 응시를 해요. 응시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애착관계를 맺는지 몰라요. 엄마들 누군가가 엄마를 지그시 이렇게 바라봐주면 울컥 눈물이 나기도 해요. 그게 인간이죠. 누군가가 나를 자세히 봐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애정과 사랑이 있지 않고는 어려워요. 자, 남편과 5분 동안 서로를 바라보라 그러면은 엄마들 5분 못 바라본 엄마들 많아. 눈물부터 나가지고. 왜? 서운함에, 열받음에.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엄마들 애기랑 뭐 모빌 보여주고 뭐 아기 체육관 그런 거 하세요. 하시는데 애기를 가만히 응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애기가 주변을 이렇게 봤다가 다시 엄마를 봤다가 다시 주변을 이렇게 봤다가 다시 엄마를 봤다가 했을 때 내 표정이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지그시 눈동자에서 꿀 떨어진 눈동자로 애기를 이렇게 바라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가 너무너무 행복해. 그리고 키우는 내내 그 눈동자로 계속 아기를 바라봐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아기가 울 때도 경청해야 돼.
네, 알았죠? 자, 그래서 이런 엄마의 애착을 받아서 아기는 자신의 뇌를 엄마의 뇌로 완전히 복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코칭을 해보면은요, 아기들 중에 이제 굉장히 불안해하는 아기들도 있어요. 그럼 그 엄마가 불안해요. 아기가 엄마 품에 안 안기려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엄마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생후 60일이 되면은 엄마가 무표정으로 있을 때 아기가 엄마를 안 바라봐요. 눈동자를 피해요. 그건 연구 결과 이미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엄마들 남편 시어머니를 딱 만났는데 남편 말고 시어머니를 딱 만났는데 시어머니가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아. 그럼 엄마 빨리 집에 가고 싶지 않아?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친구를 만나는 친구가 막 울고불고 막 뭔가 되게 안 좋은 일 있어. 그럼 나도 그거 위로해주기 좀 힘든데 막 이러면서 도망가잖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애기들도 피한다고요. 그래서 엄마들 본인의 감정에 너무 쌓여있지 말고 당연히 힘들다고 생각하면서 살아봅시다. 자, 이제 36개월. 36개월이 탁 지나잖아요. 그럼 아기가 이성의 뇌가 탁 켜져요. 사고력이라는 게 탁 생겨요. 그러니까 36개월 전에는 엄마가 야단치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화를 내면 왜 화가 나는지 앞뒤 상황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커다란 덩치의 엄마 아빠가 이놈 배변 훈련도 못하고 그냥 또 그냥 이불에다 쌌어 막 이렇게 배변 훈련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기는요 두려움만 생기고 나를 보호해야 되는 엄마 아빠가 나를 공격했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애착에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그전에도 말 안 듣는데 뭐 훈육하지 말아요? 아니죠. 훈육을 하세요. 훈육하시는데요. 그 훈육이요. 항상 온 가족이 동일하게 아기가 막 꼬집는 애기야. 깨무는 애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꼬집고 깨물 때 얼굴을 딱 잡아야지. 자, 소리 지르고 화내고 막 그런 감정 표현하는 게 아니라요. 애기가 내가 이렇게 안고 있을 때 여기를 꽉 깨물었어. 혹은 막 핥혀. 자기가 화날 때마다 이렇게 하는 애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얼굴 딱 잡고 몸을 딱 떨어뜨려요. 하지마. 엄만 그런 거 싫어해. 아파. 근데 아이 아파라. 아이 아파라. 엄마 너무 아파요. 막 뭔 짓이에요. 너무 재밌잖아요. 처음 보는 엄마의 표정. 너무 아파서 아파. 왜 그랬어. 엄마 너무 아프잖아. 호해줘. 시간을 약간 여기서 막 졸리고 짜증내고 하더라도 약간 시간 조금 원더이스가 엄마 좀 땡겨왔던 것 같아. 어떤 아이들은 한꺼번에 몰아치듯 이게 뭔 짓이냐고. 그러면 애기는 남자애들 처음 보는 엄마의 반응 아싸 재밌다 또 해야지 이런 반응인 거예요. 절대 안 돼. 처음 보는 불쾌함죠. 애기를 불쾌하게 하십시오. 울게 하세요. 그건 가리키는 거예요. 애착관계 안 깨져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엄마가 싫어하는 게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기가 불쾌한 감정을 느껴봐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애착관계는 100% 엄마가 나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엄마도 개별화된 하나의 인간이라는 걸 알아서 좋은 것도 있고 나에게 나쁜 것도 있는 공존된 하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올바른 애착관계예요. 100% 애기를 위해서 헌신해서 살지 마세요. 지금은 헌신해야죠. 생후 1년까지 헌신해야지만 그 뒤에 애기가 다른 짓을 막 하면 그때는 무표정으로 그냥 힘으로 딱 잡고 애기가요. 그러면 눈을 막 얼굴이 막 붙잡혀갖고 막 이래요. 엄마 안 쳐다봐. 진짜 불쾌하다. 그리고 막 벗어달라고 막 울고불고 막 해요. 우리 첫째 같은 경우는 제 얼굴에 침을 뱉더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첫째 굉장히 강한 성격이거든요. 네. 저를 닮은 것 같아요. 네. 막 내가 이렇게 딱 붙여봤더니 두들밖에 안 되게 그래서요 제가요 침을 맞고 나서요 이거 손을 안 놨어요. 침 맞고요. 침이 뚝뚝 흐르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벗어나지 못해서 막 몸부림을 막 치는데 그냥 한번 울음이 빵 터져도 힘으로 딱 잡고 하지마. 침 뱉지마. 막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건 안 하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침 한 3번 뱉었는데 3번 때마다 다 이렇게 했더니 그때부터 침 안 뱉고 그리고 엄마가 싫어하는 걸 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는 권위가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막
애벌 복거라고 먹어줘. 엄마가 놀아줄게. 엄마가 이것도 해줄게. 저것도 해줄게. 막 이렇게 너무 키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르칠 건 가르치고 엄마가 불쾌하면 뭐 화를 내고 막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 있는 거. 애가 나쁜 행동 했을 때는 바로 나쁜 행동한 손을 딱 잡고 이렇게 하는 거. 이 정도는 하셔야 나중에 3살 이후에 훈육이 제대로 먹힐 겁니다. 안 된다는 게 막 100만 가지면 안 돼. 일주일에 하지 말라는 게 한 2가지 정도로 훈육을 하시는 거 괜찮아요. 요 정도 훈육은. 그래서 나는 엄마랑 개벌해야 사람이고 엄마도 싫어하는 게 있고 나는 그걸 할 수 없고 요게 되면은요. 나중에 되면 아기가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건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과정이 뭐예요? 단유할 때. 그러니까 단유를 애가 좀 인지가 있을 때 한다면 한 방에 일주일 동안 엄마가 널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젖은 줄 수 없다는 것을 명료하게 보여주고 한 방에 희망 고문. 애가 운다고 가서 딱 열고 단유하기로 해놓고 이틀 안 먹여놓고 또 가서 막 먹이고 이런 행동이 굉장히 애기에게 혼란을 주면서 애착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엄마가 안 된다고 했으면 계속 안 돼야 돼. 그 다음에 거절이 뭐예요? 단유 거절. 그 다음에 수면교육 거절이죠. 수면교육을 거절. 그러니까 이제는 혼자 자. 근데 이제 모든 환경을 다 세팅해두고 애가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나서 누워서 울다 자. 그러면 한 30분, 1시간 안으로 울다 자면 애기가 낮에 엄마가 날 너무너무 사랑해주는데 왜 지금은 거절할까? 충격을 처음에 받죠. 근데 그 충격을 줄 수 없다고 막 계속 안아서 재우는 엄마들이 있는데 난 이해할 수가 없어. 누구를 위한 거야? 애기는 혼자 자는 애기가 더 행복하지. 엄마 몸을 빌려서 자는 애기가 더 행복해요? 애기가 우는 게 행복하지 않아 보여? 그건 좀 이상한 생각이지. 누구나 졸리면 스스로 자는 게 더 행복한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수면 교육도 그런 차원에서 한 방에 딱 끝내시는 거야. 너무 일찍 시작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늦게 시작해서도 안 되며, 아기가 할 수 있는 환경부터 다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게 올바른 수면 교육이에요. 자, 그래서 엄마들, 아기와 즐거운 놀이 하시고 상호 소통, 상호 작용을 통한 놀이지 엄마 아빠가 놀아주는 걸로만 크는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구름을 보고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또래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보는 거 이렇게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아기는 상호작용을 다 합니다. 밖에 나서 바람이 부는 걸 느껴보고 햇살에 날씨의 온도를 느껴보고 이 모든 것들이 상호작용이지 엄마가 계속 애기한테 뭔가를 제공해 주는 게 상호작용이 아니에요. 아기는 그냥 상호작용. 엄마가 옆에 있기만 해도 상호작용을 합니다.